안녕하세요. 신혜선 나와서입니다. 오늘은 집사람의 이 종아리 혀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혀를 잘 짚어서 푸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좀 서 있으면 이 뒤꿈치 이쪽이 아파요. 뒤꿈치. 이걸 여기 이렇게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혀를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둘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짜고 혀를 푸는 게 아니고, 실제 이쪽은 이 반대쪽 다리가 많이 그 증세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쪽을 간단하게 혀를 풀어서 그 증세를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혈이 족저근막염 앞에가 용천 쪽에 혈이 막혔을 때는 이 앞면 쪽에가 막혀 있는 거고, 뒤에 발꿈치가 아플 때는 여기 뒤에 아킬레스건 있는데 이쪽에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실제 굉장히 아파요. 거기 아파? 자기야? 그래서 여기가 눌리고 보면 이 자체 여기 지금 아킬레스건이 여기까지 기고, 여기서 혈이 지금 다리 종아리에는 혈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있고, 2개가 여기가 있고, 3번째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4번째가 이렇게 혈이 있는데, 다리에는 이렇게 혈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제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아킬레스건 바로 위에 있는 이 혈들이 막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통증이 심해요, 만지게 되면은. 근데 혈이 뚫리면은 간단하게 하나도 안 아파진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발꿈치가 아프신 분들, 다리가 지가 나고 땡기신 분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해가지고, 종아리는 반드시 말랑말랑 힘을 빼고 있으면은,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 말랑말랑 해야 되고, 힘을 주면은 깡깡한데, 여러분들 다리가 종아리가 2개지 않습니까? 다리가 2개면은 우선 신혜선 아선이 지시한 대로 하나만 먼저 풀어보세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 푸는데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하나가 눌려도 하나도 안 아플 때 굉장히 아파요. 이 아프고, 특히나 이제 이 겨울에 많이 사용들 하다가 안 하고 나면 다리가 지가 나고 땡기고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발톱 무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발가락 심장에서 제일로 먼 곳이 우리가 발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발끝이 이렇게 지금 요거 하나만 정상이고 2개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똑똑 소리가 나는데, 똑똑 소리가 2번 날 때 혈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전체적으로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아리 2개를 가지고 먼저 지가 나고 땡기고 시리고 애리고 쑤신 데를 한쪽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한쪽을 해보고, 다리가 걸어가면은 천근만근 무겁죠. 그래서 다리를 이 모양을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혈이 안 풀립니다. 이 모양을 놔두고 가볍게 이렇게 만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요. 막 아픈데 나중에 7살짜리는 혈을 만져도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혈이 막힌 사람은 굉장히 많이 웁니다. 자, 신혜선 1편부터 2편에 사이라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1편, 2편을 참고하시고, 1편, 2편처럼 굳이 꼭 이렇게 사회를 안 해도 혀를 푸는 것만으로도 혀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굉장히 통증이 많이 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혀를 죽은 피를 뽑아내고 사회를 할 정도 되면은 혈이 많이 막힌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혈만 짚어서 풀기만 해도 근 70% 이상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증세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2개니까 절대 2개를 한 번에 고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만 제가 지시한 대로 시킨 대로 한번 혀를 풀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리가 2개니까 푼 다리가 있고 안 푼 다리가 있는데, 혀를 풀어주는 다리가 있고 안 풀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2개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시킨 대로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쪽에 제가 어젯밤에 이걸 풀어드렸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처럼 안 아픕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풀어놨어요. 일부러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집사람을 다리를 안 풀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깡깡해요. 여기는요. 예. 이렇게 깡깡하고 여기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눌려도. 제가 다리 2개니까 하나를 먼저 풀어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풀어준 데하고 풀어준 데하고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굳이 4일까지 안 가더라도 풀고만 있어도 혈이 막혀서 중피가 만들어지는 거지 혈이 뚫려서 나이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혈을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혈만 짚어주시면은 지가 나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 앞쪽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기가 날 수도 있고 여기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4개가 납니다. 왜 지가 나죠?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다리가 2개니까 다리를 갖다가 신의 손 아선이 지시한 대로 이 혈이 뚫린 다리하고 막힌 다리는 우리가 나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나무가 잎이 타들어가면 뿌리는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피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끝인데 발끝이 피가 돌아가줘야만이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얼굴은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킨 대로 다리가 2개니까 2개 중에 하나, 다리가 무릎 아파요, 좌골 아파요, 이게 전부 다 혈이 이 끄트머리, 여기에서 발가락 끄트머리에서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는 대퇴대맥이라고 해가지고 피 전체가 몸통을 잡고 도는 것이 혈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여기에서부터 풀어서 한번, 다리가 2개니까 하나는 풀지 말고 하나만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비교가 됩니다. 제가 시킨 대로 혈은 하나, 이렇게 혈을 만지면은 깜짝 아파요. 여기가 혈을 안 풀린 다리는 굉장히 아프죠. 이렇게 만지면 아픕니다. 여기 지금 혈을 4개를 말했는데, 그래서 요거 어제 제가 이쪽을 촬영을 하기 전에 이쪽 다리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까 이쪽은 풀어진 데는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막힌 다리는 이런 식으로 아파요. 그래서 혈을 지금 먼저, 종아리는 굉장히 중요한 혈입니다.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TV 보면서도 가볍게 다리 하나만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그러면은 다리가 일단 보기가 좋습니다. 신의 손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킨 대로 한번 혈을 한번 잘 풀어 보십시오. 그럼 풀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리가 시원해지고 다리가 지가 안 나고, 언어국 말해서 만약에 가정에 7살짜리 밑으로 애들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은 한번 30초만 만져버려도 혈이 다 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키가 안 커요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얘들 자꾸 잠깐 한 3일간만 살짝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은 얘들은 3일 안에 다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살짝 만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장통이 이쪽으로 좀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은 7살짜리가 이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행군을 다녀왔어요. 오늘 뭐 소풍을 다녀왔니, 뭐 안 차든 공을 찼다든가 할 때 7살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7살짜리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굉장히 아파요. 그 이유는 운동을 했으면은 바로 그날 풀어줬으면은 아무 일 없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그날 풀지를 못하죠. 운동을 하고 바로 풀어버리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7살짜리가 이걸 다음날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 그래갖고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병원에서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이 아니었죠. 풀어주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장통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병원에 가면은 약을 먹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풀어줘 버리면은 바로 언제 운동했냐, 근육은 생기고 혈은 풀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킨 대로 여러분들은 7살 때부터 그렇게 막히고 왔습니다. 본인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만약에 7살 때부터 막혔다고 생각하면 50 먹었다 나이가, 그럼 50이면은 43년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걸 뚫어내는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의 손이 시킨 대로 한번 뚫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저희 집사람도 지금 뚫어 놔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했는데
지금 이 촬영을 하면서 뚫어지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많이 멈춥니다. 많이 시원해? 시원해요.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혈을 불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몸 하나하나 혈이 뚫리면은 꼭 굳이 사혈까지 안 하고, 사혈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안 풀어줬기 때문에 주근피가 만들어지면서 주근피가 형성하면서 가는 겁니다. 혈이 뚫려서 나이를 먹을 것이냐, 막혀서 나이를 먹을 것이냐. 지금 제가 이 신혜손 아성이 말씀드린 것은 혈을 뚫려서 나이를 드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0층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가서 보니 그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가 자세히 보니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덜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경혈학을 제대로 습득하시고 다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마로 고생하고 있을 때 꼭 체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병든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 신혜손 아성과 집사람을 모델로 부위별로 치료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성 댓글은 체험을 해보시고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경혈학을 200편을 꿀팁을 촬영해야 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200편을 우리 가족이 아픈 곳을 소상히 상세하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 아성, 신혜손 아성이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낼 때마다 여러분한테는 자동으로 알림이 뜹니다. 그러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은 선정을 해 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